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축구장 50개 전시장 꽉 찼다. 위상 높아진 국내 제약사들 수주전 돌격 앞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2022년 CPHI 개막 첫날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 65개 부스를 열었다. 대웅제약, 롯데바이오, SK팜테코 그리고 당연히 셀트리온이 언급되고 있겠죠. 자, 그리고 빅파마 세계 제약산업 전시회 빅파마 미팅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과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 부스 설치 3배 늘어 62개, 삼성바이오로스와 셀트리온 등 미팅이 활발하다. 빅파마 론자는 삼바는 경쟁사이다. 인도 부스도 378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 그래서 국적별 참가 기업들은 인도가 378개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국 143개, 미국이 111개, 한국이 62개 등 뒤를 이었다. 자, 중국 기업들이 코로나19 봉쇄 정책 등을 이유로 대거 불참해 상대적으로 인도 기업들이 훨씬 많아 보였다. 한국은 지난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CPHI에 20여 곳 참가 등에 비해서 3배나 많은 기업들이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활발한 현지 미팅을 이어갔다. 자, 그래서 올해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틈새를 공략하려는 인도와 한국 기업들의 전략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셀트리온과 삼바, 롯데바이오로스, 유한양행, 보령 등이 언급되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롯데바이오로스의 부스를 찾는 발길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셀트리온은 규제 당국 관계자들을 비롯 여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논의했고, 롯데바이오로스야 수주계약, 공장 수주계약 CMO 언급을 하고 있겠죠. 우리하고 갈 길이 다르죠? 삼바도 우리하고 갈 길이 다릅니다. 론자도 우리하고 갈 길이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끊임없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 제약사들은 현재 현장에 총 374개 부스를 꾸려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다. 원료의약품과 완제약품 제조사가 각각 194곳, 103곳이다. 자, 인도의 워낙 제네릭과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그런 공장이죠. 전 세계 제약 바이오에. 자, 그래서 글로벌 무대에서 K바이오와 경쟁을 의식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었다. 한국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인도 제약사의 인도 제약사야 라보레이티의 파락 바티아 대표는 한국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인도 기업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벌여나갈 것. 자, 그래서 여기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 참가해서 전시회장 앞에서 인도 제약사 관계자들이 촬영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전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큰 전시회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한 세계 제약 산업 전시회에서 빅파마 미팅이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 셀트리온도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덱스 캡슐 1900 1000억 넘었는데 흡발의약품 안 나오는 이유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겠죠. 등재 특허 소멸의약품 1004개, 476개 후발의약품 출시가 없다. 자, 내용을 자세히 좀 보면은요. 셀트리온 제약의 간장약 고덱스 캡슐은 지난해 생산 실적 737억, 국내 급여 청구액 1165억 원을 기록했다. 소위 블록버스터 의약품이자 높은 실적을 달성해서 일부 제약사에서 개발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무산됐다. 오르산, 카네키티 등 7개 성분의 복합제라 후발의약품으로 동등성 입증이 어렵고 개별 성분들의 원료의약품 등록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특허가 만료됐음에도 후발의약품 개발에 나서는 업체는 아직 없다. 약간을 인하해서 식약처와 식약처와 좀 합의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약품에 등재가 되었죠. 보험에. 중요한 건 시장 선점을 유지해서 계속 캐시카우를 창출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쟁 약물이 없다는 거. 우르사를 제낀 이후로 경쟁 약물이 상당히 나오기 힘든 구조죠. 셀트리온 제약의 한서제약. 자, 한서제약의 창업자가 많은 연구개발 기반을 거쳐서 고덱스를 개발을 했고 바로 이 유효성과 안정성과 효능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고 결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른 후발의약품이 나오기도 힘든 구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캐시카우를 창출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미국 류마티스 전문의 60% 이상이 바이오시밀러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하였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칭숙도 편안함이 20% 상승하였다. 휴미라 바이오 출시에도 긍정적이다.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2023년도 기점으로 완전히 열려버립니다. 미국의 엄청난 제약 바이오 시장의 바이오 약품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전 세계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미국에서 2016년부터 류마티스 치료를 위한 바이오시밀러 사용할 수 있었으나 다른 치료 분야에 비해 처방이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 자, 이게 램시마 얘기입니다. 그죠? 바로 사보험사의 등재가 늦게 되었죠. 그죠?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의사들의 친숙도와 편안함이 늘어서 처방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야기는 바로 셀트리온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죠. 응답자의 60% 이상은 바이오시밀러가 류마티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했다. 미국 전역의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75% 이상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매우 친숙했다. 2020년은 53%였다. 매우 편안하다 역시 62%로 2020년 41%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자, 이 중에는 미묘하지만 기존 환자가 신규 환자를 추월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당연한 부분이죠. 미국은 바이오시밀러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와 재정 부채, 정부 부채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최근에는 통화정책을 줄이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확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막대한 정부 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해선 바이오시밀러가 반드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의사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최근 2년간 류마티스 치료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눈에 띄게 늘었다. 자, 인플렉시맘의 바이오시밀러 채택률, 바로 램시마 이야기입니다. 자, 15%에서 40%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제품 매출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받은 제품은 셀트리온의 바로 램시마이죠. 삼바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암잔, 앱솔 다 필요 없고 거의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바로 오리지널과 거의 양분하고 있습니다. 곧 제끼겠죠. 이미 30%가 점유되고 있고요. 곧 40%에 육박하리라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발표한 2분기 실적 자료에 의하면 인플렉트라는 미국 주요 사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시그나 등 선호의약품에 등재된 이후 매분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6월에는 3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휴메라 바이오시밀러 이 2023년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연내 FDA를 허가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보텍 얘는 살짝 뒤로 밀려있지만 셀트리온과 오리지널, 휴미라와 그리고 삼바, 알보텍도 붙을 수 있으면 붙으라고 하고요. 얘네가 내년도 2023년 중요한 건 램시마 SC가 바로 이 램시마의 점유율에다가 신약으로서 2038년도까지 독점을 한다는 거죠. 바로 신약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약업계 해외 현지 사무소 계속 잇따라 글로벌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한미약품 스위스 이노베이션 파크 사무실 개소. 자, 그리고 바로 셀트리온이 미국 보스턴에 거점을 마련했다. 지난 8월 미국 보스턴에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글로벌 겨냥한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죠? 본격적으로 지금 ADC에 대한 얘기가 가장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이중항체, mRNA 끊임없이 신약에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스턴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MIT, 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몰려있는 대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이다. 자, 보스턴 R&D 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신약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부의 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 ADC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죠. 3일제약도 캐나다 밴쿠버 첫 북미 사무소 개소. 자, 그래서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사실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초반부터 처음 전반부와 후반부 바이오시밀러, 케미칼 유일하게 국내에서 담당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빅팜으로 갈 수 있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모습을 반드시 모니터링하면서 끝까지 동행해야 되겠죠. 5개 기둥 대 2개 기둥, 우리가 걸어온 길. 오랜 시간에 아픔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아픔도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은 없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이유이다. 바람이 우리들을 흔드는 이유이다. 아픔도 길이 된다. 슬픔도 길이 된다. 자, 멘탈 관리에 셀트리온 주주로서 많은 글을 남겨주시는 인생의 흐른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뿌리 깊은 5개의 기둥을 내렸습니다. 바이오시밀러, CDMO, CMO, 케미컬 약품, 직판, 신약,
하나하나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매년 수천억 쉬지 않고 투자했습니다. 독보적인 위리. 자, 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죠. 수정을 하면서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을 하죠. 누구는 땅 사고 공장 짓고 투기할 때 우리는 5개의 거대한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주주는 고통도 삶의 일부처럼 인내하며 이겨왔습니다. 이제 시작. 가운데 바이오시밀러 불기둥 받고 사면 기둥 받고 마천루 빅파마 시장 건물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뿌린 만큼 거둔다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죠. 진리입니다.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 나무는 땅속으로 뿌리 깊게 내립니다. 셀트리온 오리지널 진성주들은 대한민국 삼바 춤추고 지랄해도 쳐다보지도 않는 돌부처 주주. 급락 7,500만 주 개인 유통 물량 투매한 만 없이 없습니다. 진성주주고요. 최근에 개인 물량은 압도적으로 역사상 최저치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빠져나갔죠. 3년에서 10년 장투자라면 단 한 주라도 주식수 늘려가세요. 지금은 주가보다는 주식수에 신경 쓰세요. 모아 가야 할 시기입니다.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싸게 담아낼 수 있는, 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에서 그들은 모아가고 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 주식은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자, 키트루다, LCB14,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그죠? 엄청난 그런 시장 규모가 나옵니다. LCB14 강력한 도전, 그죠? 그리고 키트루다 2018년부터 준비했다. 지금 규제기관과 EMA와 FDA와 협의 중이다. 2024년, 2023년 바이오시밀러 황금시대 시작. 램시메스 신약 등장, 집판, MMA 예상, 합병, 바쁘다. 2025년 이후 신약들이 하나씩 등장. 지금의 셀트리가 뿌리 내리는 신약들을 챙겨보세요. 케미칼 신약, 바이오시밀러, 항암제, ADC 약물 접합체 신약, 이중항체, 마이크로바이옴,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바쁘다 바빠. 언제 주식시장 늘리뇨.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가야 합니다. 셀트리온 투자는 시간이 깡패. 지금은 모아 가야 할 시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07, 코스닥이 0.38, 강보합, 약보합.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몇 시간 있으면 FOMC가 열리게 되죠. 미국 12월 금리 인상 완화 신호 나올까? 자, 이제 시장은 11월이 아니라 11월은 0.75%가 거의 확정적이 돼가고 있는데 12월을 주목하고 있다. 0.5일까? 어떤 언급을 할까? 스탠스가 바뀔까? 피봇이 나올까? FOMC 경계 위안화 강세, 환율 1410원대 방향. 미국 FOMC에 쏠리는 FOMC, 긴축지속으로의 미증시 하락. 다 온통 FOMC 얘기입니다.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기준금리 75p 인상 가능성 84.1%, 12월도 50.4%. 자, CME 페드워치, 즉 FOMC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외 증시, 니케이, 상해, 항생. 자, 니케이는 0.1, 약보합, 상해와 항생은 반등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워낙에 폭락했기 때문에. 자,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강보합, 약보합.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장 지표를 보면 원화가 찔끔 강세 1418원. 이거 강세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달러 인덱스 111.35. 뭐 찔끔 떨어졌지만 이거 보합입니다. 거의. WTI 국제유가도 보합 수준이에요. 88.37. 유가, 달러의 가격, 그리고 금리 볼게요. 미국 10년 4.05, 미국 채 2년 4.52. 거의 보합권에 있습니다. 자, 금리 시장, 환율 시장, 유가 시장, 물가 시장, 주식 시장 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온통 시장은 FOMC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있을 발표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주목하고 있겠죠. 저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고요.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 한국에서 5.7% 상승했다. 석 달 만에 상승폭 확대. 자, 연간 급여를 올려주는 게 3% 미만이죠. 뭐 그거 왔다 갔다 합니다. 물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이미 급여가 올라가는 속도를,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자산시장이 올라가는 속도를, 급여가 올라가는 속도는 더 이상 따라잡을 수가 없죠. 즉 투자를 할 줄 모르면 해지가 불가능해요.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가가 꺾여가는 그 시점에 연준의 피봇이 확실하게 이룰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물가가 꺾이려면 우크라이나, 중국, 그리고 유가, 원유에 대한 감산에 대한 스탠스에 대한 전환, 이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끝까지 올리다가 시장이 빠그러지고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 같으면 그때 바뀌겠죠. 다만 그때 시장은 크게 울리겠죠. 그때 만약에 2번 기준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하늘이 주는 또한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매입할 수 있는. 그러나 그거는 시장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1번이 되든 2번이 되건 결국 매크로는 지나갑니다.
결국 싸게 지금은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매크로가 주고 있어요. 그렇게 쩐주들, 외국인을 위장한 공매도와 외국인과 기관들은 끊임없이, 기관의 중심은 연기금이겠죠. 또한 그들끼리 창고를 바꿔가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인생의 흐른다님께서 셀트리온은 5개 기둥, 5개 기둥 대 2개 기둥, 5개 기둥을 뿌리 깊게 박아놨다는 거죠. 이제 그 뿌리에 대한 결실을 이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9.12, 거래량은 42만 6천 주, 찔끔 늘었어요. 오늘 0.81 강법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3.05, 거의 극감에 있죠. 2%, 6%, 7%, 6%, 3%, 2%. 헬스케어에 대한 공매도 매매율이 줄었다는 것은 수출 실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래량은 37만 2천 주, 오늘 1.47 상승 마감하였다.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2.84 다시 줄었습니다. 거래량은 6만 7천 주, 오늘 1.20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의 신용잔고 비율 어제 기준이죠. 11월 1일 0.74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신용잔고 비율 1.30, 얘 또한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이죠. 셀트리온 제약 또한 1.23, 삼형제가 나란히 신용잔고 비율이 거의 역대급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어제 기준이죠. 대차잔고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12,000주, 최근에 좀 늘었어요.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이렇게 보면 다시 요거에 다가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공매도 누적 잔고도 조금 늘었어요. 보게 되면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52만 5천 주, 229만 주에서 그죠? 그 기준점이었는데 대략 한 20만 주 가까이 늘었어요. 20만 주야. 만약 대량 쇼크보 들어오면 뭐 하루 만에도 끝나기도 하죠. 252만 5천 주. 대차장고와 거의 유사한 흐름입니다. 요렇게 떨어지다가 살짝 더 반등해 있다. 다시 꺾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차장고와 공매도 누적장고가 같이 조금 늘었던 부분이다. 셀트리온 오늘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기간이 17,000주, 사모펀드 2만 주, 금융기관이 3만 3천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중에 연기금은 다시 2만 5천 주 들어왔어요. 한 달 기준 46만 주를 들어왔고요. 기간에 52만 주 물량 중에서 연기금이 거의 다 담았다. 다 쓸어 담았습니다. 한 달 기준 개인의 87만 주는 외국인으로 37만 주, 기간으로 52만 주가 넘어갔고요. 사실 진짜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연기금은 한 200만 주를 담았습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압도적인 개인의 물량이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8만 2천 주, 기간이 17,000주, 보험 투시는 찔끔찔끔 조금씩 담았어요. 자, 헬스케어의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다 조금씩 담았습니다. 기간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8만 7천 주를 담았다. 개인은 11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한 달 기준 개인의 36만 주 물량이 외국인으로 25만 주, 기간으로 12만 주가 넘어가고 있어요. 연기금은 한 달 기준 13만 주. 그리 많이 담은 건 아니지만 큰 그림을 보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수급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 2만 3천 주 개인이 매도했고요. 기간이 5,500주 매도했는데 금융투자가 8천 주, 투신은 약 2,600주를 담았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만 8천 주를 담았고요. 한 달 기준 개인이 11만 주, 기간이 4만 2천 주, 외국인은 약 16만 주를 한 달 기준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을 좀 볼게요. 한 달 기준 4조 3천억을 담았어요. 거의 하루 2거래일 빼고 한 달 내내 외국인은 담았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 한눈에 잡히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지수 차트와 오늘 셀트리온 차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빠졌죠. 자, 주봉으로 보면 한눈에 보여요. 엄청나게 급락을 했고 한 달 기준이면 대략 한 9월 26일이니까 10월 4일 이때가 바닥 찍고 담은 거예요. 담았더니 올라가죠. 자, 아래쪽으로 언더슈팅, 추세를 벗어나는 하락이 나왔어요. 이 기준점으로는 언더슈팅입니다. 거의 이 기준점, 요 라인이죠. 이 라인은 거의 이 밑으로는 언더슈팅입니다. 요때는 슈팅, 그리고 슈팅된 부분을 돌려냈고요. 이 부분은 언더슈팅된 게 다시 돌아 나온 거예요. 슈팅 난 건 반드시 돌아 나옵니다. 그 시차를 두고. 근데 지금 바로 돌아 나왔죠. 이때 외국인이 4조를 담았습니다. 4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또한 큰 흐름에서 무관하지가 않죠. 물론 지켜봐야 돼요. 국내 증시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잡혀가는 모습인데요.
결국 그 부분은 물가,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국, 그리고 원유에 대한 감산과 증산에 대한 그런 스탠스에 대한 전환,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기준점이 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잠시 한번 볼게요.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시황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은 물가가 정하기 때문에, 자, 거의 뭐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이죠. 바닥에 꺾였는데 이때부터 또한 담았습니다. 그죠? 삼성전자에 한번 수급을 볼까요? 어떠한 흐름일까? 삼성전자의 수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한 달 기준 많이 담았네요. 그죠? 2,849만 주를 담았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또 세를 담았어요. 하나, 둘, 셋, 넷. 코스피랑 유사하게.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죠? 많이 빠진 거죠. 주봉으로 봐도 많이 빠졌고요. 월봉으로 봐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추세를 벗어나는 하락. 돌려 나와야 되겠죠. 지금 가격에선 싸니까. 반도체 가격과 원달러 환율과 그리고 매크로를 같이 살펴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오늘 흐름을 좀 보시죠. 셀트리온 지금 바닥에서 계속 아래 꼬리 달면서 이제 그만 내려가. 여기가 바닥이야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권이라는. 매크로가 이렇게 흔들거리는데도 바닥을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래 꼬리를 확 달았죠. 장중에 2.42까지 빠졌어요. 또 떨어지니까 슬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올라가서 좋아하고 떨어져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올라가서 좋으면 떨어질 때 많이 슬픕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4년 동안 슬프고요. 1년 동안 기쁘다고요. 4년 동안 슬프니까 1년 동안 기쁜 날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본업에 충실하고 에너지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너무 거기 몰입돼 있으면 내가 포기하게 돼서 지금처럼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봉의 흐름을 봐도 쭉 밀려내고 이제 또 털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죠. 물론 차명도 넘어가고 있을 것이고요. 중요한 건 흔들림 없이 지금 가격은 너무나 싸다. 바닥이라는 걸 여실히 월봉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연봉으로 마무리를 짓죠. 그죠? 이제는 정고점 돌파할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분명히 오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그널에 오리라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